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하루인베스터 델리오 파산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파산 재단을 어떻게 하면 최대의 환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부당하게 가져간 사람들에 대한 환수,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채권으로 흩어져 있는 자산들을 파산관제인이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채권자들을 대리해서 모두 그러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렘마 테크놀로지스와 방준호에 대한 파산 사건인데요. 어제 방준호 씨를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접견을 다녀왔고 지금 KYC 절차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1월 23일경에 최종 이제 파산 분배 계획이 제안이 프로포절이 통과될 예정인데 뭐 어떤 사람도 이제 뭐 채권자 중에 일부도 뭐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통과가 되면 그 100% 지금 파산 선고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파산 채권에 대해서는 달러 기준으로 100% 우선 변제를 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와 그리고 추가적인 자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KYC가 지금 당장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버에 의해서 확인된 그런 채권자들에게 100% 정도 줄 돈은 이미 확보가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100%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뭐 KYC가 다 되지 않은 채권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제 미국 파산 그 에서 그 FTX 파산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 2월부터 6월 사이에 늦어도 이제 2월부터 시작되는 그 KYC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준호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KYC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치소 내에서 뭐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치소 내에서 KYC를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홍채 인식 같은 걸 종전에 신청한 선례가 있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이를 위해서 좀 보석이 필요하고 어테스트와의 협상도 사실은 방준호가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좀 협상을 하고 이제 하루 매니지먼트 파산 관계인도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보석으로 나와서 협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의 개인 재산과 모든 자산을 다 피해 회복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뭐 도주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얘기가 드렸고, 만약에 그렇지 보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법정이나 아니면 파산법정에서 판사님이 보는 앞에서 KYC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저희가 노력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급박하게 지금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파산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정말 빠르게 이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를 받음으로써 이제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 재산을 파산 관제인이 모두 관장해서 파산 관제인이 그 KYC를 완료하고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로 어, 구두로 접견 시에 약속을 했고요. 오늘부터 그래서 저희 채권자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탄원서와 보석 동의서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샘플을 저희가 올려드렸고 거기 사인하고 신분증을 스캔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정리해서 형사법원에 보석을 요청한 서류로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레마 테크놀로지스는 본인들이 사실은 계약상에 엄청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뉴욕주 법원에 지금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행되어야 되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과연 한국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존의 계약을 무시하고 미행 쌍무계약으로 파산법상의 권리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또 돌려주는 그런 절차를 할지, 그리고 그런 절차가 저희가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인 레마 테크놀로지스의 파산이라든지 방주로 파산을 반대하는 어테스토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법적 다툼이 생기겠는데 그 법적 다툼이 금액이 수행하기 위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법무 보수가 많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과연 어테스토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저희 관건입니다. 그래서 방준호 님이 어테스토와 협상을 했을 때 그 협상안에 대해서 하루 매니지먼트의 파산관제인과 파산법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수긍할 만한. 그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속 법적 다툼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고요. 일단 말씀드리자고 하면 하루 매니지먼트만 받는 게 아닙니다. 방준호의 고객 중에는 델리오의 트라우마 인포텍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는 몇몇 이제 천억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해 운용을 좀 부탁한 조그만 기업이라든지 개인 고래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금액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방준호님이 혹시 보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방준호의 채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포지션인지를 정확히 안 다음에 그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 그런 결정을 저희 수임자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방준호님이 나와가지고 빠르게 협상하고 빠르게 절차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 상반기에 8, 90%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가장 빠르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법적 다툼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검찰에는 하드월렛 외에는 아마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는 또 이제 하루 유나이티드와 방준호 레마 테크놀로지스 블랙프로퍼터스에 대한 파산,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파산 그런 부분도 여전히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파산 단순히 채권 신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산 채권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법무법인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한테 수임을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향초는 아침 일찍이라서 좀 추워서 한번 켜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